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 재수술이나 재건수술에서 활용되는 3D핏 임플레이트라는 수술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재수술 또는 재건수술에서 광대 뼈의 볼륨 부족과 또는 이동이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3D핏 임플레이트 수술 방법은 뼈의 이동과 볼륨을 회복시키는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형물의 임플란트와 고정을 하기 위한 플레이트를 합친 단어인데요. 많은 재건 재수술 환자에서 이러한 뼈의 볼륨 부족과 뼈의 이동이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수술 방법은 그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많은 상담 환자를 통해서 광대 재수술 또는 재건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접하면서 뼈의 부족한 볼륨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볼륨이 부족한 경우 뼈를 채우는 수술을 하기에는 또 뼈의 연속성 문제가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대 재건 수술이나 재수술에서 뼈의 연속성이 회복된 경우는 재건 수술로 단순히 볼륨 회복을 하지만 또는 광대의 위치가 이상해서 뼈의 이동이 필요한 재수술의 경우는 다시 재절골을 통해서 고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건 수술이나 재수술을 계획하시는 환자분 중에는 이러한 광대의 볼륨 부족과 뼈의 위치가 둘 다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볼륨 회복을 위한 보형물과 또는 고정을 위한 플레이트가 동시에 필요하게 돼서 지금까지는 수술을 제한적으로 밖에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3D핏 임플레이트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개발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광대 재건 수술은 볼륨 회복에 치우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뼈의 연속성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 부위에 볼륨이 부족한 경우 그 볼륨을 채워주는 수술이죠. 하지만 광대 재수술은 뼈의 위치가 이상이 있어서 재절골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혼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현재 3D핏 임플레이트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티타늄, 그 다음에 PCL이라고 해서 폴리카프로락톤이라는 재료가 있고요. 또 폴리카프로락톤에 TCP라고 해서 트리칼슘 포스페이트가 혼합된 재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는 식약청 허가를 받고 지금 현재 임상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재료입니다. 실제 3D핏 임플레이트 수술을 진행했던 환자의 수술 계획 과정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광대가 왼쪽 광대의 체부 쪽에 이렇게 결손이 관찰이 되고요. 고개를 들어서 환자분을 보면 이쪽에 왼쪽의 광대가 뒷광대를 포함해서 옆광대가 옆으로 많이 돌출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일반적인 재건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결손 부위를 단순히 메꿔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옆쪽에 튀어나온 이 뒷광대 부위를 또는 옆광대 부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형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약간 광대가 커진다는 문제점도 있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광대의 볼륨을 줄임과 동시에 이 메꿔진 빈 공간에 이 광대 결손 부위를 해결하는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결손이 있는 부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광대를 자르고요. 잘라진 광대뼈만을 따로 만들어서 나머지 광대와 이렇게 컴퓨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쪽 뒷광대를 줄이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광대를 이쪽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옆광대를 축소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뒷광대 부위를 갈아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컴퓨터를 통해서 이 갈아주는 작업마저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이렇게 뼈를 이동시키고 재절골을 하고 남아있는 뼈를 삭제하고 그런 후에 이렇게 부족한 부위에 메꾸는 동시에 이렇게 이동된 뼈를 고정하는 이런 수술 방법을 통해서 임플레이트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이러한 커다란 보형물이 어떻게 뼈에 또는 유지인대나 어떤 연부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느냐 하시는데
입안 절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또는 구렛나루 절개를 통해서 이 보형물은 큰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쪽 부분에 존재하는 안면 유지 인대는 최초 수술 시에 이미 손상을 받았던 것이고요. 이쪽 위쪽에 존재하는 안화 위쪽에 존재하는 안면 유지 인대나 축두골 쪽에 존재하는 안면 유지 인대는 이 수술로 전혀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수술 후 모습에서 앞서 수술 전과 다르게 옆광대와 뒷광대는 없는 채로 또 체부 쪽에 있는 뼈 결손이 완전히 메꿔진 상태로 수술이 완성되게 됩니다. 먼저 세 가지 케이스를 놓고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뒷광대를 줄이고 광대 체부를 절골을 해서 더 밀어넣어서 옆광대를 줄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안면 비대칭이 있어서 이 체부 쪽은 볼륨을 준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보형물을 제작할 때는 이쪽은 볼륨을 주고 이쪽은 줄이는 고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볼륨을 이쪽은 많이 주기 위한 임플레이트 디자인이 된 경우고요. 이 환자의 경우는 뼈에 결손이 있어서 결손 부위를 메꾸면서 뼈의 축소, 뒷광대 정리를 같이 시행한 경우입니다. 보형물은 상당히 얇게 제작이 되었고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임플레이트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양쪽에서 골결손이 있어서 골결손을 메꿈과 동시에 뒷광대와 옆광대를 축소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뒷면을 보시면 결손 부위가 굉장히 큰 부분을 메꾸기 위한 보형물 디자인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출력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플라스틱 보형물로 보형물은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로 뽑은 보형물 모형입니다. 32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죠. 이것은 PCL 보형물로 실제 몸에 삽입할 수 있는 임플레이트 재료입니다. 이것은 티타늄 보형물로 실제 몸에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티타늄 보형물은 일반 금속처럼 굉장히 단단해서 이렇게 휘어도 전혀 움직이지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하지만 PCL 보형물은 폴리머로서 약간 이렇게 휘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한 보형물 모형과 실제 PCL 프린터를 사용해서 출력한 임플레이트가 뒷면의 정확도가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티타늄 역시 뒷면을 보시면 이 뼈의 굴곡과 결손 부위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내용인 듯 합니다. 일단 임플레이트 두께는 제 마음대로 수술 계획 단계에서 두껍게 만들거나 얇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뼈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을 고려해서 축소시킨 상태에서 보형물을 삽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지금 모니터에서 보시는 이 모습이 이제 얼굴에서 존재하는 안면 유지인대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광대 수술 시에 구강 접근법을 사용하면 이쪽에 보이는 이 안면 유지인대가 손상이 되죠. 이쪽 안화 쪽의 안면 유지인대나 이 축두골 쪽의 유지인대는 두피 절개를 통하지 않으면 대부분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3D 핏 임플레이트 수술은 기존에 사용했던 이 절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 안면 유지인대는 그때 사용했던 손상받은 그 부위를 다시 사용하게 되고요. 또 구렛나루 절개를 통해서 안면 유지인대가 존재하지 않는 이 부위를 통해서 보형물을 삽입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면 처짐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또한 보형물 자체가 다공성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벨크로와 같이 다공성 구조의 임플레이트 보형물에 연부 조직이 달라붙기 때문에 볼처짐을 예방하거나 약간의 호전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D 핏 임플레이트 수술은 많은 재건 수술, 재수술 환자에게 굉장히 획기적인 수술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다 많은 재료들이 응용되고 활용된다면 환자분에게 좀 더 나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술 방법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광대 재수술 또는 재건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을 겪으면서 의사로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재수술을, 재건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계신 듯합니다. 그런 상처가 있은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재수술이나 재건수술을 계획해서 또 다른 수술을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관찰됩니다. 모든 분들께 최초 광대 수술을 받았을 때의 마음과 지금 재수술을 받아야만 하겠다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냉정한 판단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상에 카더라 통신과 또 부정확한 정보로 어떤 수술 계획이나 현재 상태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전문의 선생님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